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원 특허법률사무소 전정욱 변리사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특허 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권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 그거를 이제 특허 출원이라고 하고, 특허 등록은 출원된 특허가 특허청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특허 심사를 통과해서 독점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의 주체는 특허 출원인, 그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 특허권이 발생을 하고 그 특허권에 대해서 그 특허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됩니다. 그 특허의 보호 대상은 발명인데, 이 특허 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의미하고, 그 특허 등록은 높은 수준의 발명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에는 매년 한 20만 개 정도 특허 출원이 있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특허 등록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만 개 정도 특허 출원이 매년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특허 출원 비율도 굉장히 높고, IP5라고 해서 특허 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허 출원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라도 먼저 특허 출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발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 이제 발명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냐면, 먼저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그 특허권은 특허 심사를 통과해야만 특허권이 부여가 되는 거고, 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부여하는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같은 발명을 서로 다른 사람이 특허 출원한 경우, 그때 쟁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특허법은 먼저 특허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선출원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만을 부여하게 되고, 그랬을 때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럼 선출원주의 하에서 특허는 가장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한테 유리한데, 특허 출원은 시제품이 나온 후가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구상되었을 때, 그때 특허 출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실제 제품이 구현됐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허 문서를 보고 그 업계 기술자나 개발자들이 그 기술을 재현하고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가 문서로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계 개발자들이 봤을 때 이거를 보고 어떤 것도 구현할 수 없겠는데 하는 정도의 너무 추상화되어 있다라면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특허 출원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특허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도 특허 출원을 하는 게 필요한데, 공개의 주체와 그 기술을 개발한 당사자가 본인이더라도 특허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유튜브나 블로그에 자신의 기술을 먼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공개된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 개발한 당사자 본인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아이폰 시연 프리젠테이션으로 인해서 애플 특허가 무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의 이제 휴대폰을 보면 주요 기능 중에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면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페이지를 딱 넘길 때 한번 튕기는 그런 UI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바운스백 특허라고 합니다. 이 바운스백 특허를 애플에서 별도로 취득을 했는데, 2007년 1월에 아이폰 시연 내용 중에 바운스백 효과가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인해서 애플의 독일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그 마법천자문이라는 그 한자 학습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이제 학생들이 그 천자문 한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마법천자문 책을 익히면 그때 그 한자 교육의 학습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좋은 교재로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2003년 11월에 마법천자문이 첫 그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5년 5월에 이 마법천자문 책을 주제로 특허 출원과 등록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책과 관련돼서 분쟁이 생겼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5년 특허 출원 전에 마법천자문 첫 책이 2003년 11월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무효심판 분쟁에서 이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먼저 자기 발명을 공개한 이유로 특허가 무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공개한 발명으로 인해서 자신이 특허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로 공지예외 이제 주장 제도라고 하는데, 자신의 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공개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때 그 공개된 것은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이 특허 출원,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고 나라마다 그 제도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 세계에 통용되는 특허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의 특허권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미국에서 부여한 권리가 한국에 미친다면 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파리 조약을 채택을 해서 특허 독립의 원칙을 이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고 그 미국에서 특허로 뭔가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그 미국에서 별도로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 출원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국 특허 출원을 보통 통상적으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한국 특허 출원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한국 특허 출원을 한 문서를 가지고 번역문을 작성을 해서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그 각국 특허청에 별도로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권 주장이라는 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국 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 미국 출원을 하게 되면 이 미국 출원을 했을 때 미국 출원 날짜가 한국 출원 날짜보다 더 밀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1년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하고 우선권 주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미국 출원한 날짜를 한국 출원한 날짜로 땡겨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외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한국 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국가에 해외 출원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출원하고 1년 이내에 해외 어떤 나라에 출원을 할지 의사결정을 하고 해외 출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 있지 않습니다. 1년이라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통상적으로 한 1년 반, 2년 걸리거든요.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을 하는데,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을 하더라도 한국 출원 날짜로부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뒤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최대 8개월이라고 하면 1년이 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남아있지 않죠. 근데 해외 출원을 하려면 번역문도 작성을 해야 되고 해외 대리인을 통해서 뭐 위임장 같은 행정 서류도 전달받아야 되고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거의 1년 임박해서 그
그 국가에 해외 출원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죠. 그랬을 때 이 기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CT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출원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국 출원 날짜로부터 1년 이내 해외 출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출원 날짜로부터 1년 이내 PCT 출원이라는 걸 하면 이 1년이라는 해외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6개월이나 2년 7개월로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외 출원할 계획이 있기는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국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PCT 출원을 해서 시간을 벌어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테니까 그 후에 해외 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을 할 때는 처음에 어떤 국가를 이제 출원을 할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PCT 출원이라는 것도 활용을 하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도 않거든요. 또 절차도 어느 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PCT 출원을 통해서 해외 출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